하루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 우선 자세와 호흡을 조절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등을 곧게 편 채로 심호흡하는 간단한 행위를 지속하는 것만으로도 뇌의 기초 체력은 확실히 개선됩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 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제가 한동안 저녁 시간만 되면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더라고요. 별거 아닌 일에 짜증이 나고 화가 나기도 해서 내가 왜 이러지? 하는 생각을 자주 했었는데요. 어느 순간 알겠더라고요. 내가 피곤해서 그런 거구나. 그 당시 제가 이른 새벽에 일어났는데요. 그렇게 일찍 일어나다 보니까 저녁 시간만 되면 에너지가 완전히 방전됐던 거예요. 몸이 피곤해서 감정 조절을 하기 어려웠던 겁니다. 그 이유를 알고부터 조금 늦게 일어나기 시작했고 수면 시간이 늘어나니까 저녁만 되면 밀려오던 짜증이 사라졌는데요. 이렇게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이 지치면 마음도 지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는 우리 뇌가 지치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기 쉽고 일의 능률도 떨어집니다. 오늘은 딱 5분 만에 뇌를 충분히 쉬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을 소개합니다. 이시카와 요시키의 지치지 않은 뇌 휴식법입니다. 도쿄대 의대를 거쳐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을 수료한 의학 박사인 저자는 더 이상 피곤하지 않은, 지치지 않은 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생활법을 제시합니다. 뇌휴식에 가장 효과가 좋은 명상과 함께 수면, 자세, 식사법 등을 최첨단 과학적 증명과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치지 않는 뇌휴식법,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프롤로그 20세기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하루에 할 수 있는 의사결정의 양은 한정되어 있다 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아침에 어떤 옷을 입고 갈까 혹은 카카오톡으로 어떤 답장을 할까 등의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소모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허용되는 양의 의사결정을 다하게 되면 나중에는 이성이 아닌 욕망이 우리들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 결과 쓸데없는 쇼핑을 하거나 폭음폭식 또는 상대방에게 괜한 화풀이를 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루가 끝나갈 무렵에 오늘도 피곤하다 라고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내뱉게 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정답은 지치지 않은 뇌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과학기술의 진보는 우리의 뇌에 과부하를 가하는 동시에 그 부하를 줄여주기도 합니다. 최신 뇌과학 연구에 의하면 하루 5분 정도의 명상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집중력이나 창조성까지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원래 불교 수행자가 했던 명상은 매일 여러 가지 자극에 무턱대고 반응하지 않고 뇌를 피폐하게 만드는 판단 작업을 일단 중단시키는 데 있어 매우 효과적입니다. 명상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조용히 관찰하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을 최근에는 마인드풀니스라고 부릅니다. 이를 통해 생활이나 업무의 질을 개선시키려는 움직임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글에서는 사원의 스트레스를 낮추고 생산성이나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 사원용 마인드풀니스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5만 명 사원의 10명 중 1명이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기업의 경영자, 월가의 트레이더들 사이에서도 마음을 차분히 하고 업무 능력을 올리기 위해 명상을 실천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테니스 선수인 노박 조코비치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매일 15분의 명상으로 내면의 부정적인 소리의 음량을 낮추고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인드풀리스는 수면, 자세, 식사 등의 생활 습관을 되돌아보는 것만으로도 더욱 효과를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명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그리고 이를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수면, 자세, 식사법을 최첨단 과학적 증명과 함께 해설합니다. 자세와 호흡부터 시작하기. 지치지 않는 뇌를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매우 간단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하고 있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건 바로 등을 곧게 펴고 심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은 호흡이 얕다고 하는데 그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나쁜 자세에 있습니다.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등이 굽어 새우등이 되기 쉽습니다. 등을 구부리고 있으면 횡격막을 사용하는 것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호흡이 얕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호흡은 그 사람의 신체나 감정의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나 짜증은 얕은 호흡이 되어 나타납니다. 산소가 몸과 뇌에 충분히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심신의 상태가 나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스트레스가 쌓였다, 몸이 쉽게 피곤하다 라고 느끼는 사람은 지금 바로 등을 펴고 2, 3분이라도 좋으니 천천히 심호흡을 해보세요. 심호흡할 때 중요한 점은 천천히 숨을 내뱉는 것입니다. 코에서 5초 정도 공기를 들이쉬었다가 입이나 코를 통해 10초에서 15초 동안 숨을 내뱉어 보세요. 우리의 신체는 숨을 들이쉴 때는 교감신경이, 숨을 내뱉을 때는 부교감신경이 작용하게 됩니다. 교감신경은 흥분이나 긴장 상태에 있을 때 활성화되지만 부교감신경은 편안한 상태에 있을 때 활성화됩니다. 천천히 길게 숨을 내뱉는 행위는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심신을 편안한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숨을 천천히 내뱉을 때 체내에는 이산화탄소가 쌓입니다. 혈액 속에 이산화탄소가 도달하게 되면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분비량이 증가합니다. 세로토닌은 기분이나 감정의 흥분을 억제하거나 충동적인 행동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뇌 속에 이 물질이 분비되면 스트레스나 짜증을 없애는 동시에 마음을 편안한 상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루의 생활 속에서 긴장이나 흥분 상태에 빠져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뇌는 지칩니다. 따라서 의식적으로 뇌를 쉬게 해주는 시간을 꼭 늘려주어야 합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 우선 자세와 호흡을 조절하는 시간을 만들어 봅시다. 특히 프레젠테이션이나 중요한 영업상담, 회의 전에 호흡을 가다듬으면 맑은 정신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게 됩니다. 등을 곧게 편 채로 심호흡하는 간단한 행위를 지속하는 것만으로도 뇌의 기초 체력은 확실히 개선됩니다. 명상은 인간을 만능으로 만들어주는 디딤돌. 자세와 호흡의 조절. 사실 이 두 가지는 명상의 기본 동작이기도 합니다. 왜 갑자기 명상에 대해 언급하는지 궁금할지도 모릅니다. 종교적인 면으로는 조금 피하고 싶다. 공중부양과 같은 사이비 같은 쪽과 얽히게 될 것 같아 겁이 난다. 명상이라고 하면 이러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예방의학 연구를 하고 있는 저도 명상에 대해서 이전에는 이와 같은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세요. 명상은 현재 최첨단 과학의 연구 주제가 되어 뇌과학을 필두로 하여 명상의 효과나 그 메커니즘과 관련한 연구 성과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명상을 하면 도대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명상이라고 하면 마음을 가라앉히고 편안하게 하기 위한 행위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편안함은 명상이 가져오는 효과 중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자주 명상은 뇌의 기초 체력을 기르기 위한 디딤돌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명상에는 집중력, 상상력, 기억력, 의사결정, 동기,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 전반적인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그래도 온갖 능력에 다 도움이 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싶다면 집중력을 높이는 데 특화된 훈련을 해야 할 텐데 기억력과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같은 전혀 관련 없는 능력까지 한 번에 단련이 될 리가 없을 거라는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 의문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명상 트레이닝 방법을 소개하면서 명상과 뇌의 작용과의 관계에 대해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을 알기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에 있어 중요한 일은 명상의 메커니즘을 배우는 것보다 이를 실천하여 지치지 않는 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소개할 명상법도 읽고 이해만 하지 말고 하루 5분이라도 좋으니 오늘부터 꼭 실천해 보세요. 집중력, 기억력, 의사결정을 기르는 집중명상. 명상에 있어 중요한 것은 호흡, 자세, 마음, 이 세 가지입니다. 다시 말해 호흡, 자세, 마음을 가다듬는 행위를 이릅니다. 명상의 자세라고 해서 딱히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좌선처럼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도 되고 그냥 의자에 바짝 앉아 등을 펴고 명상을 해도 좋습니다. 심지어 걸으면서 해도 괜찮습니다. 1. 자세. 등 근육을 편 채로 한번 어깨를 툭 떨어뜨려 봅시다. 평소 등이 굽은 자세의 사람이 등을 곧게 펴려고 하면 긴장으로 인해 어깨가 들려 올라가기 쉽습니다. 그럴 때 한번 어깨를 움츠리듯 힘을 주고 나서 몸에 힘을 빼고 어깨를 털썩 떨어뜨리면 적절한 자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은 경우 두 발은 바닥에 붙이고 두 손은 허벅지 위에 놓은 채로 주먹을 가볍게 쥐어봅니다. 눈은 감아도 좋고 아니면 눈을 반쯤 뜨고 1m 정도 앞을 멍하게 바라봐도 좋습니다. 2. 호흡. 5초 정도에 걸쳐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10에서 15초에 걸쳐 천천히 코 또는 입으로 숨을 내뱉어 봅시다. 3. 마음은 집중, 관찰.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것으로 집중 명상이라고 합니다. 아직 명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 집중 명상부터 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집중 명상은 자신의 호흡이나 눈앞에 있는 대상물 등 한 가지 대상에 주의를 집중하여 시행하는 명상법인데 초보자는 우선 호흡에만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호흡의 횟수를 하나, 둘 하고 세면 호흡에 집중하기 쉬워집니다. 이 집중 명상을 하면 의식은 다음의 세 가지 과정을 반복합니다. 하나의 대상에 주의를 기울인다. 잠시 후 어느 순간 다른 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주의가 산만해진다. 다시 대상에 주의를 돌린다. 자세, 호흡, 마음, 이 세 가지가 전부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우리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마음 부분입니다. 명상 시작 후 호흡에 집중은 할 수 있어도 잠시 있으면 다른 것을 생각하느라 주의가 산만해집니다. 이럴 때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초조해하지 말고 산만해졌구나 라고 자신의 상태를 침착하게 관찰하고 호흡에 다시 집중하면 됩니다. 이것이 되지 않고 마음이 흐트러지게 되면 자연히 자세나 호흡까지도 흐트러집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흐트러진 자세나 호흡을 통해 마음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집중 명상을 하면 뇌의 전두엽 피질이라는 부위가 활성화됩니다. 전두엽 피질은 전두전야라고도 불리며 집중력, 기억력, 의사결정 등의 인지 능력과 관계가 있는 영역입니다. 인지 능력은 뇌의 실행 기능이라고 하며 높은 수행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능력 중 하나입니다. 즉, 집중 명상으로 이 인지 능력을 기르면 어떤 상황에도 빠르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뇌를 만드는 관찰 명상. 마음을 가다듬는 또 다른 방법은 명상 중에 생기는 생각이나 감정, 몸의 변화 등을 일일이 음미하지 말고 그저 관찰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인데 이러한 명상을 관찰 명상이라고 합니다.
집중 명상은 하나의 대상에 주의를 집중하는 방법이지만 관찰 명상은 떠오르는 생각이나 감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나는 앉아있구나, 시원하구나, 어깨가 결리는구나, 밖에서 큰 소리가 들리는구나 등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또 하나의 자신이 영상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객관적으로 관찰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찰 명상에서는 머리에 떠오르는 것들에 대해 머릿속에서 실제 중계를 하는 방법을 자주 사용합니다. 즉 굳이 말로 하지는 않지만 생각한 것이나 느낀 것을 차례로 머릿속에 실황 중계를 해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각이나 사고에 대해 실황 중계를 하는 것은 쓸데없는 판단이나 생각 등을 머리 밖으로 쫓아내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돌이켜보면 식사 중인데도 업무에 관한 생각을 하거나 서류 정리를 해야 하는데 메일이 신경 쓰이는 등 지금 눈앞의 일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여러 쓸데없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샘솟는 감각이나 생각에 마음이 휩쓸리게 되는 상태입니다. 관찰 명상은 방치해두면 폭주하게 되는 사고나 감각에 휘둘리지 않고 이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트레이닝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명상에서 의식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반복합니다. 사고, 감각이 확산된다. 사고, 감각이 확산되고 있음을 인식한다. 인식한 사고나 감각을 관찰한다. 뇌에는 여러 영역으로 구성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불리고 있는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 DMN은 과거의 여러 감정이나 기억 등을 연결할 때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활동에 집중하고 있을 때 그 활동은 저하되고 반대로 그 무엇도 생각하지 않는 아이들링 상태일 때에는 활동 레벨이 높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흔히 산책을 하고 있을 때나 샤워를 하고 있을 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DMN,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소개했던 집중 명상에서는 의식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DMN의 활동 수준은 낮습니다. 반면에 관찰 명상을 하면 뇌는 아이들링 상태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DMN이 활성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DMN이 활성화되면 뇌 속에서는 과거의 여러 경험이나 기억이 합쳐지기 쉬운 상태가 형성됩니다. 즉,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관찰 명상은 뇌를 아이들링 상태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자아나 감정의 폭주를 억누르고 사회성이나 배려를 관장하는 뇌 부위를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찰 명상을 하면 상상력이나 발상력을 키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나 팀워크 등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깊은 관련이 있는 뇌의 영역까지 단련을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런던의 택시 운전사의 뇌에서 알게 된 것. 집중 명상과 관찰 명상이라는 두 가지 명상법을 소개하였습니다. 수차례 실천해 본다면 명상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업무 능력 향상으로 이어짐을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명상의 효과가 가진 지속력이 궁금해질 것입니다. 아무리 명상을 계속해도 일시적인 효과밖에 얻을 수 없다면 지치지 않은 뇌를 만들 수 없으니 말입니다. 아마 혹자는 승려가 몇십 년이나 좌선이나 명상을 계속하는 이유가 하지 않으면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뇌과학 분야에서 깜짝 놀랄 만한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바로 명상이 뇌의 구조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 성과에 대해 소개하기 전에 뇌의 가소성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합시다. 현대 뇌과학은 뇌의 가소성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가소성이 있다는 것은 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뇌구조는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돌파구가 된 연구는 바로 런던의 택시 운전사의 뇌에 관련한 것이었습니다. 런던의 도로는 매우 복잡합니다.
거리의 개수도 2만 개 이상 될 뿐더러 교차점이나 횡단보도도 미로처럼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경험한 분도 있겠지만 런던의 택시 운전기사는 목적지만 말하면 이 미로 같은 런던을 헤매지 않고 목적지까지 잘 도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길을 기억하지 않으면 택시 운전기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런던의 택시 운전기사가 되기 위한 시험은 세계 최고로 어려운 시험이라고 하며 합격에는 평균 4년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그럼 그들의 뇌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이런 의문을 가진 연구자가 그들의 뇌를 기능적 자기공명 화상 진단 장치로 검사해보고 일반인과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아내었습니다. 런던의 택시 운전기사는 일반인보다 기억을 지배하는 해마라는 부위가 매우 두꺼웠던 것입니다. 더욱이 베테랑일수록 그 부위가 두껍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연구는 뇌과학자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뇌 발달은 생명의 초기 단계에서만 이루어지지 일단 구조가 만들어지면 그 이후로는 퇴화할 뿐이라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연구에 의해 성인이라도 뇌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하고 그 능력까지 개선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편도체 하이잭을 저지하라. 뇌의 과소성에 관한 연구는 명상의 과학도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명상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명상을 오랫동안 계속해온 사람의 뇌와 명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의 뇌를 비교해보면 좋을 것입니다. 실제 계측에 의하면 명상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해서 뇌의 전두전해나 해마의 신경세포 밀도의 증가, 즉 그 부위가 두꺼워지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전두전야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뇌 앞쪽에 있는 영역으로 사고나 창조성, 의사결정 등 고차원적인 정신활동을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해마는 좌우의 귀 안쪽 부분에 위치하는데 이는 기억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명상으로 사고나 결단력, 기억력과 관련된 뇌구조가 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상은 뇌 중앙에 있는 편도체를 축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편도체는 분노나 공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부위입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에 의해 울컥 화가 났을 때 이 편도체가 활성화됩니다. 편도체가 활발해지면 체내에서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발생합니다. 이 코르티솔이 증가하면 인간은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없게 되어 매우 감정적인 행동을 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과학자들은 편도체 하이잭이라고 부릅니다. 화가 화를 부르는 바람에 결국은 수습이 안 되는 상황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화가 벌컥 나거나 머리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들게 되면 지금 편도체가 하이잭을 당했구나 라고 냉정히 자신을 관찰해 보세요. 명상은 이 편도체 하이잭을 막는데 안성맞춤인 트레이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주간의 명상으로 편도체가 축소되었다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명상에 의해 얻은 감정 컨트롤 능력은 명상을 하고 있지 않을 때에도 지속된다고 밝혀졌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명상과 뇌의 구조관계를 해명하는 연구 결과는 계속해서 발표될 것입니다. 약한 자극을 받아들이는 힘. 저는 뇌훈련에 대해 설명할 때 미각을 예로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각 훈련을 위해서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맛이 진한 요리만 먹으면 혀가 둔감해지게 됩니다. 소금을 조금 넣은 된장국이나 찌개 등 간이 되어 있는지 알기 힘들 정도의 담백한 요리를 먹거나 드레싱을 가능한 조금만 뿌려서 채소 그 본연의 맛을 느끼는 것에 신경 쓴다면 미각은 그 희미한 맛을 느끼려고 섬세해집니다. 즉, 미각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자극은 약하게 해야 좋다는 뜻입니다. 뇌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헐리우드 영화처럼 자극이 강한 정보만 받아들이면 뇌는 능동적 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앞서 설명했던 집중 명상을 기억해 보세요. 집중 명상에서는 호흡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호흡처럼 평소에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에 능동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매우 약한 자극을 감지하는 훈련이 됩니다. 평소 생활 속에서 자신이 잘 호흡하고 있는지, 심호흡을 하는지 등에 대해 의식한 적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명상을 계속하다 보면 오늘 호흡은 평소와 좀 다른데? 라고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는 능력이 뇌 훈련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의 눈을 기르는 바디 스캔. 약한 자극에 주의를 기울이기 위한 간단한 트레이닝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바디 스캔이라는 방법입니다. 바디 스캔은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 시작합니다. 몸의 각 부위로 의식을 집중시켜 봅시다. 구체적으로는 머리, 얼굴, 목, 등, 배, 허리, 오른손, 왼손, 오른발, 왼발 이런 식으로 몸의 위쪽부터 아래쪽을 향해 순서대로 주의를 기울여 나갑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감각을 느껴보세요. 바로 이것이 몸의 감각을 예민하게 하여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컨트롤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트레이닝입니다. 몸의 상태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경과학 분야에서는 신체적 반응은 감정에 앞선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이상 가는 건 무섭다 라는 공포나 불안도 신체적인 반응 쪽이 먼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체적 반응과 감정을 연결하는 뇌 부위를 도피질이라고 합니다. 이 도피질이 신체 감각을 처리하여 감정과 연결시킵니다. 그러므로 뇌과학적으로 말하면 바디 스캔은 도피질을 단련시키는 트레이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디 스캔은 감정이나 감각을 제어하기 위해 행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인식하여야 합니다. 오히려 세부적인 감정이나 감각의 변화를 쉽게 알아차리기 위한 트레이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중요한 점은 불필요한 판단을 내리지 말고 순간의 감정이나 감각을 객관적으로 관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디 스캔은 자신이라는 극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감정이나 감각의 연기를 관객의 입장에서 관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습관을 자연스럽게 익히는 3가지 방법. 명상이나 마인드풀리스는 뇌의 기초 체력을 높이는 트레이닝입니다. 몇 번만 해도 어느 정도 효과는 실감할 수 있지만 계속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효과는 얻을 수 없습니다. 하루 이틀의 조깅으로 기초 체력이 생기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지속하기 위한 요령은 하려고 굳이 애를 쓰기보다 습관적으로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새로운 습관을 몸에 익힐 수 있을까요? 새로운 습관을 몸에 익히는 데에는 다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조금씩 시작한다. 2. 항상 하던 습관을 하던 김에 같이 시작한다. 3. 본래 목적 이외에 기쁨을 얻는다. 갑자기 매일 30분의 명상을 해보자 라고 의지를 불태워도 대부분은 작심삼일로 끝나버립니다. 이는 바로 습관을 관장하는 뇌 부위가 새로운 변화를 극단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럴 때는 뇌가 거의 알아차리지 못하게 새로운 습관을 조금씩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자기 전 5분만 집중 명상을 하는 정도라면 변화를 싫어하는 뇌도 그리 부담스럽지 않을 겁니다. 조금씩 실천하는 데 있어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일을 하는 김에 슬쩍 해버리는 것입니다. 매일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차에 타고 내릴 때도 좋습니다.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사람은 지하철 안에서도 괜찮습니다. 목욕을 할 때, 자기 직전, 컴퓨터 부팅 중 등 매일의 습관을 하는 김에 5분 명상을 살짝 끼워보세요. 새로운 습관도 자연스러워지면서 2달 정도 이어가면 습관적인 행위로 정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본래 목적 이외의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된다면 새로운 행동을 지속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그 점에서 명상은 어떠한 목적으로 해도 그 자체로 마음의 평안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매우 쉬운 습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루 5분의 명상, 그 반복적인 노력이
지치지 않는 뇌를 만들게 됩니다. 두 종류의 생체시계. 수면을 관장하는 멜라토닌과는 반대로 기상시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코르티솔은 활동하는 에너지를 준비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기능을 합니다. 이 코르티솔은 기상 2-3시간 전부터 분비가 증가하다가 기상 후 1시간 만에 최대치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잠에서 깨어날 수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코르티솔은 생체시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생체시계가 흐트러져 있으면 코르티솔의 분비도 불안정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거나 나른하기만 한 것은 생체시계가 뒤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생체시계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주시계라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생체시계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말초시계라는 체내의 대사 리듬을 조절하는 시계입니다. 주시계는 하루의 리듬을 만드는 사령탑이 되는 시계로 빛에 의해 조절됩니다. 매일 아침 햇볕을 온몸으로 쬐어서 하루의 시작을 바르게 인식하고 체내의 시간을 조절합니다. 반면 말초시계는 주시계의 지시를 받으면서도 식사에 의한 자극으로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말초시계는 식사 리듬으로 좌우되기 때문에 독자적인 하루 리듬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즉, 빛과 식사라는 두 자극이 같은 리듬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두 생체시계는 금방 서로 다른 리듬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두 가지의 생체시계가 엉망이 되면 몸이 혼란에 빠져 제대로 된 수면 리듬을 만들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수면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엉망이 된 두 생체시계의 시간을 서로 맞추고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요? 정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기상에서 1시간 이내로 햇볕을 쬐고 아침을 먹는 것입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도 계속 집안이 어두우면 주시계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몸에 충분히 햇볕을 쬐게 하여 주시계를 리셋시킵니다. 거기에 맞춰서 아침 식사를 하면 식사 리듬에 의해 조절되는 말초시계까지 하루의 시작을 바르게 인식시킬 수 있습니다. 휴일에 많이 자두는 것이 몸에 나쁜 이유. 생체시계에 대해 한 가지 더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주시계와 말초시계의 타이밍을 맞춰도 기상시간이 매번 다르면 생체시계는 바로 엉망이 되고 맙니다. 다시 말해 시차증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차증은 해외 출장을 갈 때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주말에 잠을 더 자두는 행위야말로 해외 출장에 맞먹을 정도의 시차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주말에는 오전 10시까지 잔다고 칩시다. 그 상태로 월요일 오전 7시에 일어나면 3시간의 시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사회적 시차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시차증에 걸리면 기상을 준비하는 코르티솔도 충분히 분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감신경도 활발해지지 않아서 머리가 멍하거나 몸에 묵직한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혹시 월요일부터 피곤을 느낀다면 사회적 시차증을 의심해 보는 편이 좋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괴로울지도 모르겠지만 평일도 휴일도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일주일을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평일의 기상시간에 비해 휴일은 되도록 플러스 마이너스 1시간 정도로 차이를 줄여봅시다. 부족한 부분은 밝은 장소에서 낮잠을 자는 것으로 조절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월요일 아침의 피로 수준은 극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공격적인 휴식을 취하라. 휴식은 신체에 부담을 주지 않고 무작정 쉬는 소극적 휴식과 심신을 가벼운 활동 상태로 만드는 적극적 휴식으로 나뉩니다. 명상이나 수면은 대표적인 소극적 휴식의 예입니다. 우리는 소극적 휴식을 취하는 것도 잘 못하지만 적극적 휴식은 더더욱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경영자의 업무 방식을 지원하는 이그젝티브 코치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어떤 기회로 한 이그젝티브 코치에게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코치의 최우선 과제는 휴식 일정 짜기라고 합니다. 경영자들은 항상 방대한 양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내버려두면 계속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건 결과적으로 업무 효율을 크게 떨어뜨리기에 이그젝티브 코치들은 몇 개월 전부터 휴식 일정을 세워둡니다. 이를 공격적인 휴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업자 빌 게이츠는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싱크 위크라는 시간을 일주일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주일은 절대로 일을 하지 않고 상념에 잠기거나 독서를 하는 등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소극적 휴식도 적극적 휴식도 목적은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친 뇌를 쉬게 한다는 것입니다. 뇌를 잘 쉬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지치지 않은 뇌를 만들고 높은 수행력으로 업무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정보의 과다, 접속 과잉의 시대에 쉬는 힘을 몸에 익히는 것이야말로 최대 능력 개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은 만병통치약. 누구라도 가능한 일석이조의 라이프 팁을 소개하겠습니다. 그것은 앉아있는 동안 물을 충분히 섭취하기입니다. 저도 이를 실천하고 있지만 의식하여 수분을 섭취하면서 일을 하면 자연히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기 때문에 빈번히 자리에서 일어나 2분 정도는 걷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수분 보충은 그 자체로도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적절하게 수분을 보충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사가 활성화된다. 원기 회복이 된다. 관절을 유연하게 한다. 신장 기능을 촉진한다. 고혈압을 예방한다. 변비를 막는다. 저도 의식하여 수분을 섭취해보니 전과 비교하여 몸의 상태가 좋아졌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은 뇌와 지치지 않은 몸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물을 마시고 건강을 유지하는 행동은 지치지 않은 뇌의 완성과 직결됩니다. 단, 지병이 있어서 지나친 수분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면 의사와 상담하여 수분 섭취량을 정하길 바랍니다. 드로인 운동의 실천. 마지막으로 누구라도 바로 할 수 있는 간단한 자세 개선 트레이닝을 소개하겠습니다. 가슴을 편 다음 스키니 바지를 입었다고 상상하고 배꼽 아래를 힘주어 당깁니다. 이 동작을 10초에서 30초 정도 실시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를 드로인 운동이라고 합니다. 드로인이란 오그려 당긴다는 뜻입니다. 바른 자세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등에만 의식을 집중합니다. 하지만 등만 의식하게 되면 이번에는 허리가 너무 휘게 되므로 요통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한번 가슴을 펴고 배를 안으로 당겨서 휘는 허리를 곧게 바로잡습니다. 그렇게 하면 골반은 제자리를 찾고 몸에 부담을 주지 않은 자세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서 있을 때도 앉아 있을 때도 이 드로인 운동을 몇 번이고 실천하면 자세를 크게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드로인 상태로 10초, 20초를 걷는 드로인 워킹은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입니다. 이때 자신이 들이쉬는 공기보다 한 단계 더 윗부분의 공기를 들이쉬는 이미지를 떠올리며 걸으면 더욱 좋습니다. 드로인 워킹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손을 흔드는 방식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바른 자세로 걸으면 손을 흔드는 폭은 앞뒤가 같게 됩니다. 여유가 있다면 주변에서 걷는 사람의 흔드는 방식을 살펴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방으로만 손을 흔든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을 겁니다. 이는 바로 골반이 비뚤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업무 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나 간단한 운동으로 그 효과를 실감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고방식보다 주의를 바꿔라.
세상에 출간된 수많은 자기계발 서적은 사고방식의 변화로 긍정적인 자신을 만들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뇌에게 있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인간의 뇌는 오래된 뇌, 가운데 뇌, 새로운 뇌 이렇게 3층으로 나뉘어 있는데 습관을 담당하는 오래된 뇌는 새로운 변화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인간은 보수적으로 행동하는 생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뇌가 담당하고 있는 의지력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뇌는 변화를 매우 싫어하기 때문에 오늘부터 매일 영어 공부를 하자 라고 마음먹어도 곧바로 그러지 말고 매번 그랬듯 텔레비전을 틀자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를 거스르기는 매우 어려워서 작심삼일로 끝나는 사람이 속출하는 겁니다. 이 책은 극단적인 의식개혁을 하자고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상 트레이닝이나 마인드 풀리스 프로그램의 목표는 쉽게 말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방법의 변화입니다. 여기저기로 확산하기 쉬운 주의를 눈앞의 대상에 집중시키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자신의 상황이나 상태를 잘 모니터링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리 쉽게 변화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쓸데없는 정보나 잡음에 현혹되지 않도록 대처할 수 있는 힘을 몸에 익히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계발이 변화를 목표로 해온 데 비해 마인드풀리스는 지금 순간을 최대한 느껴보기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생활 속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호흡이나 자세, 수면, 식사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일의 생활이 불안정해지면 할 일도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차분하게 집중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뇌의 능력을 높이겠다고 어려운 훈련이나 퀴즈, 퍼즐 등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생활을 되짚으면서 조금씩 개선시키고 규칙적으로 변함없는 생활을 해본다. 그리고 때때로 명상을 하고 뇌를 가다듬는다. 이런 식으로 주변 생활부터 정돈해 보세요. 전 세계 테니스 랭킹 1위의 은퇴 선수 안드레 애거시는 아침에 눈을 뜨면 다음과 같이 스스로 말을 건다고 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나는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다. 애거시와 같이 아침에 설레는 마음으로 눈을 떠서 밤에 만족한 기분으로 잠에 드는 것이야말로 마인드 풀리스한 하루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기본을 서술한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명상, 수면, 자세, 식사. 한 가지라도 꼭 실천해 보세요. 지치지 않는 뇌휴식법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호흡을 바라보는 것, 들숨과 날숨을 느끼며 최대한 천천히 깊게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가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지친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잠시 내 호흡에 집중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